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포르쉐 카이엔 쿠페 차량이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아주 경쾌하게 시동이 걸렸는데요. 처음에 시동이 걸릴 때 RPM이 1200 정도 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와서 800 정도 RPM에 가 있으니까 카이엔 기본 모델과 똑같이 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드라이브를 놓으면 더 심해져요. 후진. 이 정도면 꽤 심합니다. 가솔린 모델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엔도 그렇고 카이엔 쿠페도 똑같은 증상이네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따끈따끈한 신차 상태이기 때문에 주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주 다이내믹한 주행은 빠진 그런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길들이기 중이기 때문에 길들이기에 맞는 주행을 하면서 포르쉐 카이엔 쿠페 이 차량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경쟁 모델과 좀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도로를 임시 포장을 해놔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막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치고는 아주 잘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뷰용 시트 포지션, 이 앵글이 잘 보이도록 맞추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각각 다양한 코스를 돌 건데 이 카이엔 쿠페 승차감이 저는 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상당히 묵직합니다. 상당히 묵직해. 이런 노면이 이렇게 막 고르지 못하고 막 자잘하게 진동이 있고 막 중간에 막 빵꾸 나 있고 이런 길인데 여기서 막 딱히 무섭거나 이게 차가 막 너무 가볍거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묵직하고요. 차에서 이런 길을 갈 때 노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중음역대하고 저음역대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굉장히 막 동굴에 갇힌 것 같은 멀미를 유발시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없네요.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도 아주 익숙합니다. 뭔가 이 차만의 특별한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거 뭐 장난이 아니네. 스티어링 휠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해도 이름값 한다라는 말을 해도 될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탈 때 보면 1500에서 2000rpm 갈 때 그르그르 이런 식으로 융 이런 식이 아니라 그르그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천히 갈 때. 그리고 이게 스티어링 휠 반응이 되게 재밌네요. 이게 덩치가 굉장히 큰 차량이잖아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차량인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움직이는 부분하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차가 움직이는 거랑 이거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네. 이야, 포르쉐 파나메라를 탔을 때 그때 가졌던 느낌이 이 카이엔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비슷하게 느껴져. 차만 그냥 높은 것 같네요. 차만 높은 것 같아. 자, 방향지 시는 소리. 적당히 껌을 씹는 것 같아서 듣기가 괜찮습니다. RPM 2500에서 3000.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그냥 기본 엔진이에요. 출력이 높은 엔진이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엔진 소리가 RPM 3000 정도까지 올릴 때는 상당히 막 전투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시보드 가죽 질감 아주 훌륭하고 좀 규정 속도로 주행을 하는데 이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의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머리가 좀 놀아요. 목 부분이 약간 좀 놀아서 헤드 쿠션 같은 거를 따로 구매해서 끼고 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 말고는 주행하면서는 상당히 괜찮네요. 노면 소음은 좀 들리네요. 노면 소음은 들리는데 이 길이 워낙 시끄러운 길이라 가지고 제가 아주 많은 차량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SUV 그냥 딱 평균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차선을 좀 빠르게 바꿔볼게요. 빠르게 하나 둘 셋
딱 하면 이 화면 보이시죠? 뒤뚱 뭐 이런 식의 느낌이 BMW X5, 볼보 XC90, 그리고 벤츠 GLE, 그리고 이 차량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X5가 가장 스포츠 쪽에 가깝고요. GLE하고 카이엔하고 봤을 때 GLE보다는 카이엔이 조금 더 스포츠한, 조금 차이 나는 그런 정도로 느껴집니다. 다시 차선을 바꿔볼게요. 오른쪽으로 바꿨을 때 차가 꽤 편하네요. 승차감이 꽤 괜찮네. 이게 차가 너무 물렁거리면 멀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떤 상황에서 차선을 바꿔도 차 없습니다. 방향지시는 켜고 딱 차선을 바꿔도 운전하는데 막 너무 무리가 있다, 뭐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다시 3, 2, 1 이렇게 좀 빠르게 차선을 변경을 할 때도 몸이 막 흔들린다거나 뒤뚱 너무 심하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딱 적당한 편안한 편에 속하는 SUV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풍절음에 대한 부분과 노면 소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면 소음과 풍절음을 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엔진 소리는 딱 적당한 수준으로 유입이 되니까 이 정도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타이어 옵션에 따라서 노면 소음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22인치 휠 사이즈가 장착된 가장 높은 사양의 휠이 껴져 있기 때문에 20인치나 21인치 옵션을 넣으신 분보다는 노면 소음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괜찮은 편이다. 감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노면 소음이 좀 시끄럽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풍절음도 들려옵니다. 풍절음도 들려오는데 이 풍절음이 들려지는 부분은 이게 없으면 노면 소음이 더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냥 요 정도 밸런스. 그냥 카이엔 쿠페는 방음을 하고 싶다고 하셔도 아무데나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스포츠 벌써 너무 안 되는데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꽤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느낌 좋고 가죽, 스티어링 휠도 괜찮고 우 하고 밑으로 깔리는 RPM 2000 이하로 달리고 있는데 오 하고 밑으로 깔리는 그런 엔진 사운드. 저음은 아니고 딱 중음, 가솔린 차에서 엔진 소리가 좀 들려오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야를 보면은 왼쪽 오른쪽 둘 다 광각 사이드 미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 사각지대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 램프에 진입할 때 이럴 때만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동을 할 때 느껴지는 이 부분,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드는 차야,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세게 했다가 놨다가 이런 식으로 좀 차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 자세 돌아오는 걸 보시면 컴포트를 최대한 살린 것 같아요. 최대한 편하게 만들면서도 기본적으로 포르쉐가 절대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그 부분은 살려놓은,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놓은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포르쉐 파나메라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차가 더 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랄까요, 그냥 좀 밸런스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카이엔 쿠페가 저는 조금 더 괜찮게 느껴집니다. 한 예로 BMW X5, X6 요 차를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X5가 좀 더 낫지 않냐, 뭐 주행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에서는 쿠페가 좀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주행하면서. 자, 이렇게 이 길은 노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게 나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재개발 예정지, 신도시로 이제 바뀌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정비가 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중음으로 막 그그그그그그그 하는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길입니다. 요럴 때 크락션 한번 테스트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카이엔 쿠페 적당해요. 조용한 편이죠, 이 정도면. 이게 간혹 가다가 어떤 차를 타보면
올고진 길에서는 진짜 막 정말 조용하다, 와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길에 굉장히 약한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길이 많다, 주행 코스가, 그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시끄러운 차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길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노면이 안 좋은 길, 뭐 오래된 길, 고속도로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시멘트 길 그리고 타이어가 22인치일 경우에는 노면 소음이 전반적으로 크다. 소음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지턱, 방지턱을 퉁 하고 한번 치네요. 여기서 길들이기 모드이기 때문에 RPM을 4000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이야, 이 느낌 너무 좋은 게요, 이 차의 느낌이 좋다 뭐 이거는 죄송하지만 아니고, 이 신차, 막 길들여지지 않은 그 신차, 야 이거 카이엔 같은 거, 이런 차들은요 길들이기 정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길들이기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행거리 2000km 되기 전까지는 이 차량은 레드존이 한 6700 정도인데, 한 70% 60% 요 정도의 RPM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7000이라고 치고 60% 정도면은 4200 RPM이거든요. 6700 정도가 이제 레드존으로 봐야 되니까 이 차량은 한 4000 RPM, 4000 RPM 내의 범위에서 너무 심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2000km가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단계별로 5000 RPM, 6000 RPM 이런 식으로 서서히 길들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소리 듣기 좋네요. 속도 쭉 낮추고 배기 시스템을 켜봤습니다. 뭔가 절제된 고급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재밌네. 속도가 똑같아도 확실히 이 사운드가 더해지니까 재밌습니다. 서스펜션을 낮아지면 좀 더 다이내믹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덩치가 이런데 이런 주행이 되네요. 이렇게 쓸 때 자연스러워서, 그리고 이렇게 RPM이 800 정도 가 있을 때, 차가 움직일 땐 괜찮은데 이렇게 서 있을 때 막 헬리콥터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진동음, 그 공명음, 이런 부분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조건에 따라 그 세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기가 다른 것 같아요. 낮은 서스펜션 모드에서는 이거는 뭐 파나메라의 그냥 높은 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디자인도 그렇고 스타일도 괜찮고, 가격도 카이엔 쿠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옵션이나 이런 성능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성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낮은 서스펜션에 배기 사운드 시스템 켜져 있고, 특히 그 좀 전처럼 여운 남았을 때 우왕 우왕 이럴 때 너무 좋네요, 듣기가. 자, 이제 길들이기 모드 상태에서 낮은 서스펜션에 셰시는 스포츠, 이렇게 해서 배기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왔다 갔다 이런 길을 과하지 않게 하는데요. 충분히 여유 있게 느껴집니다. 걷다가 제동하다가 이렇게 괜찮아.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이게 야간 모습으로 딱 보여지니까 이 전면부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다는 게 조금, 전 앰비언트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벤츠 GL2랑은 좀 이렇게 유사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BMW X5 쪽에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행하는 느낌이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뭐 각자 등급을 선택하고 가격, 옵션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마다 뭐 브랜드가 중요하냐,
아니면 뭐 가성비가 중요하냐, 옵션이 중요하냐, 뭐 편한 게 중요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갈리는 건데, 예전에는 SUV를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뭐 카이엔, 카이엔 쿠페, GLE, GLE 쿠페, GLS, X5, 6, 7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가격대 SUV들, 거기에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 뭐 이런 것들 워낙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택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이 노면 소리 들려오는 거나 이런 주행 소음이나 이런 거는 GLE가 제일 조용한 것 같습니다. 기본 소음은. 속도에 있어서 풍절음이 조금 더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절대 뭐 카오디오 방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흡음재를 추가하겠다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을 수가 있겠는데, 굳이 그냥 이대로 날것으로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음은 제가 다시 느끼지만.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리뷰 촬영을 하는 내도록 변속기가 딱히 막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변속기가 아주 반응이 좋고요. 이 스티어링 휠 반응을 봐도 차가 덩치가 엄청 크고 무거운 차량이구나 이런 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 민첩성에 있어서 차량 사이즈 대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카이엔 쿠페는 솔직히 스포츠성을 많이 바라시는 분이 탄다고 해도 만족할 만한 그런 딱 적당한 뭔가를 갖고 있고요. 편한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좀 이게 좀 단단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만 타셔도 금방 적응해서 되게 편하게 느껴질, 스포츠하고 컴포트를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5대5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적당한 밸런스를 잘 맞춰놓은 그런 차량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 스포츠를 잠깐 놔볼게요. 어차피 고 RPM을 사용할 게 아니니까 맛만 좀 볼게요. 확실히 RPM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맛만 보는 건데도 이거 길들이기 끝나고 밟았을 때 포르쉐가 주는 뭔가 그 다이내믹함, 그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있다고 하면 시승 차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시겠지만, 이 차량은 아주 무난한, 누가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주차할 때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후진 딱 놓으면, 근데 여기 막 이렇게 컬러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옛날 느낌이라서, 싸제 후방 카메라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요 그래픽 디자인은. 서라운드 뷰는 꽤 괜찮네요. 집중하게 되네요. 소리도 괜찮고. 이렇게 가속 페달하고 이 브레이크 페달, 요 위치가 좀 너무 가깝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브레이크를 세게 이렇게 막 밟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파킹.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또 이 헬리콥터 소리 같은 거. 후진. 진짜 요건 그냥 헬리콥터 소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파킹 놓으니까 이게 아주 좋네. 네, 그런 단점. 그리고 뒷좌석 시트에는 진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좌석에도 시트 진동이 전혀 못 느껴지고 아주 전반적으로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포르쉐를 구매하실 때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에서 얼만큼 옵션을 잘 넣느냐, 요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카이엔 쿠페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 디자인도 괜찮고. 네, 어찌됐건 간에 오늘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차종들 리뷰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